참,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양반, 이 양반 참 그 머리 구조를, 뇌 구조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스캐닝 해보는 방법이 있으면 참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 24개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또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양반이 만들어낸 나라 망신을 시킨 사건. 이 사건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가 망신죄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하여튼 국내외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또 만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를 만난다는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고, 여기서 공연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말이죠. 공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지게, 공적으로 이런 뜻인데, 공연히 유포하고 나서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또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현직에 재임하는 당시에 대통령실에 속한 소속 공무원의 발언으로 양 국가 간에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해당 사실을 보도매체에다가 유포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아무도 그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라고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만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당초에 이 문제가 보도를 통해서 시중에 알려졌을 때부터 시중에서는 강력한 의문이 제기가 됐죠. 왜? 아니, 미국 대통령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바쁜 사람이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 그것도 일본 빨리 가야 되고 할 일이 잔뜩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윤석열 측에 당시 이제 인수위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인수위원회일 때죠. 그리고 정부가 구성된 뒤의 내각에서도 이러한 낭설이 유포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까지 나서서, 현직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건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이다, 실제로 그런 협의가 있었다, 이런 확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전직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매스컴 앞에 나와서 문재인에게 미국 측이 대북 특사를 제안할 것이다, 이거는 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구체적인 주장까지 했지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측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 대사관의 최소한 확인을 빨리 하고 백악관의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러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 확산을 막았어야 했죠. 국익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국격에 관한 문제이죠. 이제 이러한 결례가, 외교적인 결례가 사실로 확인이 됐지요. 백악관에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제 부인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대한민국이 저지른 외교 결례입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외교 결례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백악관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해야 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외교적으로 정당한 예의겠죠. 국가 대 국가 간에 그 원수들의 교류는 당연하게도 정부의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건 굳이 외교 프로토콜 같은 거 들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식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각 정상 간에 정상끼리였지만 또 한쪽은 정상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특별한 우위가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사적인 만남을 하는 걸 못하게 돼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이 국가 원수고 그가 국빈 방문을 하거나 공무상 방문을 하는 과정이라면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고 어딜 가는 건 전부 상대 국가에 의해서 스케줄 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적인 행보가 추가된다면 상대국의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거죠. 신병의 안전 보장 등의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요. 만일 그런 외교적 방문을 했다가 만에 하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국가 간의 중대한 외교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주의가 이 문제를 두고 충분하게 기울여졌는지 그거 그랬다고 볼 만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란 일을 마치 어린애들 장난하듯 생각하고 해치운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꼭 미국 대통령이라고 뭐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렵게 오는 특례적이다, 국제적인 외교가에서도 참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문을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벌인 이와 같은 해프닝, 이건 그냥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해프닝을 만드는 이 문재인 사람들, 그들의 식경과 사고방식의 천박함, 그게 또 하나 민낯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관리되어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 번이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 위치가 국외까지 널리 알려지게 돼서 국가 망신살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뭐 외교적으로 우리가 그런 망신 당한 게 한두 번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뭐 말실수해서 당한 망신 무슨 뭐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이나 던졌다가 상대 원수에게 국가 원수에게 전면박당한 일 뭐 한둘이 아니죠. 대통령 전용기를 대통령 부인이 혼자 타고 막 휘젓고 다니는 이런 참 볼썽사나운 일까지 다 겪었으니까 당연하게도 무언가 이들의 이러한 국가를 망신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42개의 범죄를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붙여봐도 해당하기가 마땅치 않고 국가보안법이 정한 범죄를 들여다봐도 그 안에도 마땅치가 않고 참 우리나라 이 법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그런 국가망신죄 뭐 이런 거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지경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짚어야 될 건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데도 왜 그렇게 아무런 조치나 단속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이나 대사관의 최소한 조회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이런 보도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를 확산할 때는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언행을 주의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발표나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이 정도는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게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거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이유. 무엇인가 아직도 그들에게 이 정권이 이 정부가 쫄아 있다는 증거가 아닌지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